네, 요즘 등산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등산을 시작하면 무릎에 통증이 오거나 붓게 되는 현상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요. 또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극심한 통증을 느낀 분들도 계시고요. 이럴 때 연골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건강 토크에서는 이 연골 손상과 그 치료에 효과적인 계량형 미세 골절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재진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연골 손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연골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관절은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는 부위인데요. 네. 이 뼈가 맞닿는 부위에는 소위 그 물렁뼈라고 하는 연골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이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외상을 입게 되면 연골이 좀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골 손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 연골이 손상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연골이 손상되게 되면 우선 무릎이 붓게 되고 또 시큰거리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걸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돼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연골 손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다른 부위의 연골까지 손상을 시키게 돼서 심할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연골 손상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까지. 그러면은 이 연골 손상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 연골 손상은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초기에는 그 자각 증상이 굉장히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외상에 의한 연골 손상일 경우에는 그런 통증이 갑자기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등산을 한다거나 뭐 심한 운동을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발생할 경우, 네. 특히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면 외상에 의한 연골 손상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또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무릎 앞에 있는 뚜껑뼈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서 돌려보았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연골 손상을 자가 진단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무릎 쫙 폈을 때 사실 그 뼈의 이름 몰랐는데 뚜껑뼈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알아듣겠네요. 네. 무슨 뼈를 얘기하는지 그걸 이렇게 돌려보아서 통증이 느껴지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네. 아, 그런데 이 연골 손상이 생기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이유가 뭔가요? 네, 연골 손상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외상에 의한 연골 손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노화라든가 어떤 변형에 의한 연골 손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연골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에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떤 노화라든가 변형에 의해서 생기는 연골 손상은 뭐 초기에는 뭐 주사나 약물 치료 등을 가능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 내시경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외상에 의한 연골 손상의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 연골 재생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연골 손상을 치료하는 연골 재생술, 아까 미세 골절술 저희들이 얘기를 네. 했는데요. 사실 미세 골절술 좀 생소해요. 어떤 건가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골 재생술 방법 중에서 미세 골절술은 가장 간단하고 또 기본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그 미세 골절술이 한 단계 발전을 해서 계량형 미세 골절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세 골절술은 먼저 그 연골이 손상된 부위가 있을 때 그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연골이 손상된 부위가 있을 때 그 네. 부위를 확인을 하고 손상된 연골 부위를 다듬어서 정상 연골의 테두리가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손상된 부위를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있는 골수에 있는 성장인자와 줄기세포가 흘러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 흘러나온 줄기세포와 그 성장인자가 덩어리가 지게 되면서 그 연골이 그 결손된 부위를 덮어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할을 하면서 연골을
만들어내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연골이 손상된 부위를 이렇게 채우면서 치료가 되는 그런 원리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미세골절술을 실행을 한 사례자의 사진이 저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사진 보면서 더 자세한 설명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환자는 53세 여자분이셨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회색의 띠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관절 연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골이 패여 있고 손상된 부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위를 실제 관절 내시경으로 보면 연골이 불규칙하게 떨어져 나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뼈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손상된 연골 부위를 동그랗게 다듬어 주어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요. 그 부위에 이렇게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골수에 있는 성장인자와 줄기세포들이 구멍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흘러나온 그런 줄기세포와 성장인자들이 연골의 결손 부위를 덮어주게 되면서 치료가 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또 다른 연골 치료 방법인 계량형 미세골절술 같은 경우에는 생체 재료를 이용한 치료법으로 최근에 알려진 그 의료 기술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기존의 그 미세 골절술에서는 이렇게 덩어리가 된 줄기세포와 그 성장인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관절과 만나게 되거나 또 관절을 움직이게 될 때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돼서 연골 재생이 간혹 잘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콜라겐으로 된 생체막을 그 연골이 손상된 부위, 미세골절술을 시행한 부위에다가 덮어주게 되면 이 덩어리가 된 성장인자와 줄기세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좀 안정적으로 분화할 수 있도록 그런 뼈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연골 재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계량형 미세골절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야, 이 미세골절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도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수술을 한 다음에는 혹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보통 다른 부위에 손상이 없으면 수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아,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보통 연골이 재생되고 안정될 때까지 약 4주 정도는 목발을 쓰시면서 체중을 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보조기를 착용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입원 기간은 뭐 2, 3일 정도면 충분하지만 네. 보통 목발을 떼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려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리는데요. 뭐 이것은 연골이 재생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시간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이다.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관절과 관련이 된 연골 수술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 진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치료 후에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한다가 뭘까요? 네, 보통 수술 후에 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가 지나면 특별히 뭐 조심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연골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뭐 무릎을 쪼그리고 앉는다든지 또 달리기 같은 그런 심한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가끔 뭐 좀 무리해서 박자가 엇나가서 뭐 탁 걷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단 쾅 내려갈 때 이렇게 약간 무릎 찌릿하는 그런 경우들 네.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런 느낌들을 좀 경험해 보곤 했는데 네. 그런데 이게 뭔가 나에게 대단한 통증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증상들로 수술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좀 약간의 미미하거나 경미한 증상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보통 이렇게 무릎에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연골 손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간이 오래되지 않고 또 가끔씩 나타나는 어떤 가벼운 증상들은 우선 뭐 간단한 물리치료라든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무릎에 어떤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치료 그리고 집에서 따뜻한 찜질 같은 것을 해주고 보통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2주나 3주가 지나도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네. 한 번쯤은 연골 손상을 의심하고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뭐 좀 아프다 말겠지 뭐 이러는데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서 참 중요한 부위가 이 무릎 연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끝으로 연골 손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그 연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을 할 때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세 골절술 같은 연골 재생술은 어떤 외상에 의한 연골 손상의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골 손상의 크기가 작고 또 나이가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골 손상을 너무 오래 방치해서 그 크기가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거나 또는 그 연골 아래에 있는 뼈가 좀 파괴가 돼버린 경우에는 이러한 재생 시술을 해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뭐 인공관절 수술 같이 그런 큰 수술을 이 불가피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연골 손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을 하고 또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고 또 자신의 연골과 자신의 관절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재진호 원장님과 함께 연골 손상과 그 치료법인 미세골절술 그리고 자가줄기세포로 연골을 치료하는 계량형 미세골절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점점 진화하고 있는 관절 치료의 변화가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이 관절의 이상을 느끼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더 큰 질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재진호 원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야근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여름 휴가 시즌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국내의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국내 여행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가 가득해서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여름 휴가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경란의 비즈니스사이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